대상이라는 용어는 프로이트의 세 편의 에세이에서 처음 나타납니다. 대상에 대한 프로이트의 첫 번째 정의는 성적 매력을 느끼게 하는 사람을 성적 대상이라고 부르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 개념은 동성애에 대한 논의에서 모든 사람이 특별한 성적 대상에 애착을 갖는 성적 본능을 갖고 태어나는 피상적 설명을 거부해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프로이트는 유아는 성적 본능과 성적 대상 사이의 관계를 실제보다 더 밀접하게 간주하는 습관이 있다고 결론을 짓습니다. 프로이트는 본능들과 그 변천들에서 대상에 대해 언급하는데요. 프로이트가 말하는 대상은 본능과 관련해서 가장 변하기 쉬운 것으로서 결과적으로 대상은 가능한 만족을 일으키는데 특별히 적합한 존재일 때만 본능과 연결된다. 때문에 대상은 본능이 만족을 추구하는 동안 몇 번이고 변할 수 있다. 그리고 대상은 본능의 전치에서 중요한 역할을 갖게 된다. 우리는 이러한 설명에서 대상은 원망의 만족을 위하여 원망이 설정한 조건들에 따라 결정된다는 초기 원망 이론의 흔적을 볼 수 있다. 대상이라고 하는 것을 보통 후기 이론에서 오브젝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오브젝트라는 초기 이론에서는 초기의 방어 이론이나 이런 이론을 얘기하는 피플이라는 용어를 써요. 사람들이라고 하는데 나중에 역동 이론, 후기 역동 이론에 가면 오브젝트라는 용어를 쓰는 이유가 꼭 사람이 아니어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적 역동의 대상, 이 대상은 온전한 사람일 수도 있고 사람의 일부, 부분 대상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분 대상일 수도 있고 어쨌든 꼭 사람일 필요가 없다. 사람이 아닌 존재일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이 어떤 경우에 어떠면 성 왜곡이 심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여성의 신발이나 이런 것이 성적 욕동의 대상이 될 수도 있죠. 아니면 속옷이나 이런 것들이. 이 수정된 이론에서는 욕동의 특성이 결정됨에 따라 욕동의 특성에 의해서 대상의 특성이 결정이 됩니다. 욕동이 전치될 수 있다는 것은 대상이 어느 시점에서나 쉽게 변화할 수 있음을 암시합니다. 대상이 욕동에 연결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은 발달을 시작하는 생애 초기는 대상 없는 상태임을 말합니다. 프로이드는 생애 초기에 대상 없는 상태가 가능한가에 대해 분명한 태도를 보이기를 주저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애 초기가 자체 성애적이라고 말함으로써 대상 없는 상태가 가능함을 암시했습니다. 자체 성애적인 상태라는 것은 유아 초기에 리비도 붕괴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프로이트는 세 편의 에세이에서 다음에 유명한 구절을 썼는데, 이는 초기 욕동의 자체 성애적인 특성과는 전혀 다른 견해를 시사합니다. 성적 만족이 영양의 섭취와 연결되어 있는 유아 초기 단계에서 성적 본능은 유아 자신의 신체 외부에 있는 어머니의 젖가슴에서 성적 대상을 발견한다. 아이가 만족을 주는 기관이 아니라 그 기관을 가진 사람 전체를 지각하게 됨에 따라 본능은 그 대상을 잃게 된다. 최초 대상 상실 이후 성적 본능은 대체로 자체 성애적이 된다. 그리고 잠재기를 지낼 때까지 첫 대상과 가졌던 원래의 관계는 회복되지 않는다. 따라서 왜 어머니의 젖가슴을 빠는 아이가 모든 사랑관계 원형이 되는가 하는 질문에는 충분한 근거가 있다. 대상의 발견은 사실상 첫 대상의 재발견이다.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이 아티클이 굉장히 어려운데, 이 아티클 자체가 프로이드의 이론에서 정면으로 위배되는 아티클이에요. 네. 그래서 이걸 어렵다는 얘기예요. 프로이드가 이해했던 다른 모든 아티클에서 나오는 얘기하고 전혀 다른, 마치 이 얘기를 들으면 대상관계 이론을 처음부터 시작한 사람처럼 보여요. 오케이, 그래요. 예. 어쩌면 여기서 멜라니 클라인이 하는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 잠깐 언급한 것 이외에는 다른 데서는 이런 것을 거의 찾아볼 수 없다는 얘기예요. 이와 상반되는 이론을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를 그 다음에 가면서 하죠.
이 구절은 몇몇 이론가들이 프로이트 이론과 일부 관계구조 모델 이론가들이 이론 사이의 간격을 메우려고 사용했던 부분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공정한 해석이 아니었다라는 거고요. 이는 프로이트의 이론들과 모순됩니다. 그러니까 프로이드가 프로이트는 잘 보시면 프로이드가 쓴 글이 여기도 있고 다른 많은 글들이 있는데 다른 많은 글들하고 이건 상충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많은 관계 이론가들은 이걸 하나 뚝 가지고 와서 프로이드 자기 이론은 다 프로이드로부터 나왔다고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프로이드는 많은 글을 썼기 때문에 모든 프로이드의 후예들이 다 프로이드의 어느 특정한 시점에서 하나 아티클에 있는 문장 가지고 대부분 자기 이론을 시작을 하는데 프로이드는 많은 글을 쓰다 보니까 자가당착인 글도 많이 써놓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모두 다 프로이드로부터 나왔다고 그러면 프로이드의 주된 이론하고 전혀 다른 이론으로 발전할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는 거죠. 그래서 프로이드의 이론을 전체적인 맥락에서 그 당시에 어느 지점에서 이런 글을 썼는가, 그리고 주된 이론들하고 연결이 되는 것인가 이렇게 보지 않고 어느 한 부분만 가지고 인용해서 그 의미를 확대 해석하게 되면 나중에 프로이드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워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프로이드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프로이드의 어느 한쪽을 보면 지금까지 프로이드를 공부했던 얘기하고 전혀 다른 얘기가 이 속에 숨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잘 소화하는 게 어려운 게 당연해요. 근데 지금 이 저자는 아예 이건 프로이드의 이론, 프로이드의 얘기긴 하지만 이건 프로이드의 이론들과 모순됩니다 하고 딱 끝내버려요. 이분은 여기에서. 우리 그 다음으로 가죠. 프로이드는 정신적 기능의 두 원리들이란 논문에서 브로일러의 자폐증 개념을 유아의 최초 상태를 나타내는 표상으로 사용했다. 슈네버의 사례에서 자체성에는 유아가 외부 대상을 선택하기 전에 발달 단계를 상징하는 말로 사용된다. 본능들과 그 변천에서도 자체성에는 정신적 삶의 처음 시작 단계를 가리킨다. 이와 같이 프로이트의 저술들은 외부 대상에 대한 관계가 발달적으로 성취된다는 사실을 일관되게 보여준다. 만일 최초 상태에서 본능의 대상이 존재하지 않는다 해도 그 후에 발견되어지는 것이거나 창조되어지는 것이 분명하다. 프로이트는 점점 더 대상이 창조되어지는 것이라는 쪽으로 생각하게 되었다. 어린 한스의 사례에서 한스는 그를 돌보아준 사람, 즉 어머니에 의해 자신의 성감대로부터 쾌감을 얻었다. 사실상 그 쾌감이 이미 대상의 선택을 지향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는 어린아이들은 자신들의 만족 경험으로부터 성적 대상들을 이끌어낸다는 말과 함께 자기애에 대한 논문에서 반복된다. 이 내용은 프로이트가 나중에 어머니를 대상으로 창조한다는 말로써 가장 명확하게 표현한다. 육동이론의 이러한 설명들은 원망 모델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보다 초기의 만족 경험들에 의해 규정된다. 그러나 육동이론은 성적인 욕동을 전제로 하므로 초기 경험 자체는 대상에 작용하고 대상을 구성하는 욕동의 성격에 의해 결정된다. 한 대상을 창조하느냐 안 하느냐는 그 대상이 얼마나 훌륭히 본능적 목적을 충족시키느냐에 의해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여기서 우리는 대상 관계에 대한 프로이트의 전체적인 견해를 짐작할 수 있다. 삶의 초기에는 통일되고 조직화된 성적 욕동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유아는 대상을 향하지 않는 욕동들을 가진 피조물이다. 자기 보존 욕동들과의 비성적인 관계를 거쳐 성적 욕동들은 자신의 신체 밖으로 나아가 돌보는 사람의 젖가슴이나 팔과 같은 신체 일부로 향한다. 이렇게 자체 성애가 점차 대상 사랑으로 변함에 따라 유아는 보다 많은 만족과 좌절을 경험하게 된다. 여기서는 파트 오브젝트라는 것, 부분 대상, 성애도 부분 성애고 부분 대상이라는 개념들을 가지고 있는데 최초에는 어떤 대상, 전체 대상에 대한 성적인 어떤 욕구들이 아니고 부분 대상, 그래서 구강기나 항문기 이제 이런 성의 발달 단계에 따라서 그때 그 당시에 그 부분 대상 관계를 얘기를 한다. 그래서 어머니의 젖가슴이라고 하는 젖가슴이 이때 구강기에는 성적 대상이 되는 거다는 얘기죠.
그래서 처음에는 자체성에 자기 안에 어떤 것들을 자기 안에 바디 중심으로 리비도가 모여 있다가 외부 대상으로 향하게 된다. 이제 이 개념을 자신의 신체 밖으로 나아가 돌보는 사람 젖가슴이나 다른 사람이 신체 일부로 간다는 것도 부분성애죠. 부분 대상이라고. 이 컴포넌트 섹슈얼리티라는 개념을 프로이드가 써요. 그러니까 대상도 아이들은 전체 대상, 어머니라는 대상으로 이해를 하지 않고 초기에는 어머니의 젖가슴이나 어머니 어떤 신체 부분으로 이렇게 대상을 이해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어떤 리비도가 부착된다고 하는 것도 전체 사람에 대한 것들이 아니고 부분성애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성적으로 성숙해 간다고 하는 것은 나중에는 부분성애들이 하나의 전체적인 남녀 간의 제니털 섹슈얼리티, 그러니까 전체 성애 내지는 어른들이 가지는 성적인 어떤 욕구 속에 부분 성애들이 전부 그 아래 복종하는 단계가 이제 제니털 섹슈얼리티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성숙한 성적 욕동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부분 성애들이 다 그것의 일부로서 통합돼 나간다고 할까요? 아니면 그 전체 성애에 거기에 복종하는 형태, 거기에 봉사하는 형태로 나중에 성적인 성숙함이 일어난다. 이런 이론을 가지고 있는데 그 이론으로 나가기 전에 우선 부분성애, 부분 대상 이런 개념들이 프로이드에게 있다고 하는 걸 이해하시면 멜라니 클라인의 개념으로 넘어가는데 중요한 징검다리 역할을 하고 있겠죠. 부분 대상이다, 부분 성애죠. 이렇게 자체 성애가 점차 대상 사랑으로 변함에 따라 유아는 보다 많은 만족과 좌절을 경험하게 된다. 만족스러운 경험을 통해 유아들은 만족이 어떤 것인가 하는 상을 만든다. 이러한 만족들과 그런 만족을 이끌었던 조건들에 대한 연상이 대상을 형성한다. 돌보는 사람의 신체 일부로 향하는 부분 욕동들인 부분 본능들을 통해 최초의 대상이 창조된다는 사실은 최초의 대상이 부분 대상임을 의미한다. 유아는 자신의 부분 욕동이 충족되는 경험을 통해서 자신의 부분 욕동을 만족시킨 어머니의 젖가슴을 부분 대상으로 창조한다. 유아가 그 욕동으로 인해 창조된 대상은 자신을 바라보는 어머니가 될 것이다. 유아는 결코 전체의 어머니를 지각하지 못한다. 자기가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하는 욕동을 가지고 있는 경우라고 한다면 엑스비저니즘이라고 그러죠. 자기 과시적인 것이면 그때는 자기를 바라봐주는, 자기는 어떤 대상을 창조해내는 자기를 바라봐주는 엄마라는 얘기죠. 그래서 자신을 바라보는 자로서의 어머니, mother as a looker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욕구, 그런 본능, 자기의 부분 본능이 있을 때는 그 대상이 창조되는 대상 자체가 전체적인 어머니가 아니라 자기를 바라보는 어머니라는 이런 개념을 여기서 쓰고 있죠. 아바리맨들이 드러내고 있는 게 자기를 드러내는 이런 욕동들이죠. 이때 창조하는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바라봐주는 어머니라는 얘기예요. 자기 엑스피저니스틱한 어떤 것을 욕구를 담아내줄 수 있는 대상을, 자기를 바라봐주는 대상을 창조한다는 이 부분 대상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전체적인 어머니라는 개념이 아직도 성립이 안 된다는 얘기죠. 프로이트의 저술들에서는 개인이 맺고 있는 대상관계의 성격은 그 사람이 가진 욕동에 달려있음을 분명히 밝혔다. 어떤 환자가 복을 지닌 어머니의 상을 가지고 있다면 그 상은 부관기 단계에서 그가 경험했던 어머니와의 관계의 성격을 암시한다. 아버지가 자신을 유혹했다는 여성 환자의 고백은 현실에서 그러한 유혹이 일어났다기보다 오이디푸스적인 욕동들이 그녀와 아버지 관계를 지배한다는 사실을 암시한다. 아버지와 관계에서 아버지가 자신을 유혹했다는 환자가 있다고 한다면 이거 실제 유혹, 과거에는
이거 유혹 시덕션 티어리를 가지고 프로이드가 초기에는 설명을 했죠. 자기 환자들 다 조사해 보니까 어린 시절에 성적 유혹 또는 성적 어뷰스먼트가 성적 학대나 성적 유혹이 실제로 일어났었다고 믿었어요, 초기에는. 그렇지만 나중에 이론이 발전하면서 그것은 하나의 역동 이론으로 흡수가 되면서 실제 그게 일어났다고 하기보다 어떤 이 사람이 역동에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보기 시작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반드시 그런 유혹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역동 자체로부터 일어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역동 중심의 이론에서는 실제 현실의 관계 속에서 일어났던 데 비중을 두기보다는 이 역동을 우선으로 봤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대상 관계나 어떤 인바이러먼트가 중심이 아니고 이런 경험을 하는 사람의 본능적인 것, 드라이브나 인스팅트 이러한 역동을 가지고 있어 그 역동으로부터 여러 가지 것이 나온다고 봤다는 모든 심리적인 움직임들의 동기, 어떤 모티베이션에는 우리의 심리적인 현상의 동기에는 반드시 역동 내지는 본능이 있는데 그 역동을 프로이드는 주로 성적 본능을 가지고 설명을 했죠. 그래서 모든 행동이나 어떤 사고나 펜터스나 이런 것 뒤에 숨겨져 있는 성적 역동을 찾아야 된다고 하는 이런 노력, 그런 주장을 많이 한 거죠. 여러 가지 역동이 있지만 이분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성적 역동 중심이었기 때문에 어떤 성적 역동을 가지고 있었느냐, 그리고 어느 시기에 어떤 모습의 성적 역동이냐. 성적 역동도 섹슈얼리티가 아까 얘기했는데 부분 성욕을 여러 가지 부분 성욕을 구강기의 성욕, 항문기의 성욕, 성기기의 성욕, 그리고 남근기의 성욕, 여러 가지 성욕들, 그리고 아까 얘기하는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이런 역동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이런 다양한 성적 역동들이 밑바닥에 모든 행동이나 사고나 정서나 이런 것들 배경 속에는 이런 역동들이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을 잘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렇게 봤던 것이죠, 초기에. 네, 교수님, 근데 아까 어머니를 대상으로 창조한다는 그 말이 원문에서 보니까 어머니로부터 대상을 창조해낸다 이런 뜻이 됐더라고요. 어머니를 대상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결국은 지금 여기서 나오는 얘기가 제가 이제 헷갈린 건지 모르겠지만은 욕동이라는 게 결국은 어머니와의 관계가 욕동으로 지금 이해해야 되거든요. 왜냐면 그래서 어떤 환자가 독을 지닌 어머니 상을 가지고 있다면 하면은 이 자체가 지금 무슨 욕동과 관련된 말처럼. 근데 이 사람의 성적 욕동 자체의 어떤 대상, 그것을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건 우리가 만약에 공격성이 많은 어떤 어머니라고 얘기를 한다면, 독성이 많다는 얘기는, 그럼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공격성이 투사된 어머니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정말 독살스러운 사람이었을 수도 있지만 그건 관계 모델이에요. 근데 역동 이론에서는 이 사람의 역동 속에 자기 안에 있는 것이 대상을 창조한다고 봤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아까 컨테이너라는 개념을 썼죠. 자기 안에 내적 감각들을 거기 컨테이너해 줄 수 있는 대상으로서 사용한다고 한다면 이때는 역동 이론 중심이 되어버린다는 얘기예요. 실제 외부 대상의 특성에 의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내사돼서 우리의 표상이 된다고 하는 이론은 관계 모델이죠. 그러니까 실제 대상에 실제 어머니가 그렇게 어떤 면 굉장히 포이셔너스한 사람이어서 그 표상이 우리에게 형성이 됐다 이런 개념으로 본 게 아니고 자기 안에 있는 역동 자체가 외부 대상을 그렇게 험악한 사람으로 그 어머니에게 그런 투사를 했다고 본다고 한다면 이게
창조했다고 하는 것도 창조 자체가 내적 대상을 만들어내니까 창조이긴 한데 외부 대상, 외부의 실제 외부 대상이 있는 그대로를 그 표상, 그것을 가지고 들어와서 표상을 만들어낸다고 보느냐, 아니면 자기가 가지고 있던 내적 감각을 외부에 투사해서 그 대상을 그렇게 자기가 지각하고 그 지각을 자기 안에 가지고 와서 다시 표상으로 만들었느냐에 다르겠죠. 그래서 반복적이 된다는 것은 초기에 엄마와의 관계 속에서 그 투사했던 거를 지나가면서 성장하면서도 계속 재투사한다는 그런 이야기처럼 들리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초기 이론이니까 나중에 가면 우리 멜라니 클라인 이론 쪽으로 가고 그 멜라니 클라인 후예 쪽에 가면 투사와 내사가 계속 순환적으로 일어난다. 이제 이렇게 가는데 초기에서는 우선은 대상 자체가 외부 대상 중심, 실제 대상 중심이냐, 아니면 자기의 내적인 어떤 자기가 안에 가지고 있는 어떤 것들을 외부에 투사한 것이냐 라는 쪽에서 우선 관계 모델이냐, 관계 모델인가 아니면 역동 모델인가를 일단 구별을 우선 좀 심플하게 생각을. 이게 만약에 순환 모델로 가버리면 우리가 조금 그게 계속 같은 얘기처럼 되는데 사실은 처음 출발 단계에서 보시면 어떻겠어요? 그래서 어떤 창조한다는 개념 자체에도 그 창조 자체가 실제 외부에 있는 대상을 가져와서 창조한다고 한다면 이건 관계 모델이어서 실제 외부 대상이 굉장히 중요하죠. 실제 경험이 중요한데 자기의 어떤 공격적인 역동이 외부에 투사돼서 그 투사된 대상을 아주 공격적인 대상으로 느껴서 굉장히 무서운 대상, 아니면 독살스러운 대상으로 우리가 만들어냈다고 한다면 그 대상에게 느끼는 것은 실제 대상이 그런 대상이냐 아니냐고 상관없이 만들어낸 대상이라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 그게 외부 대상을 그렇게 인식하기도 하고 그 외부 대상을 또 나중에 자기 안으로 가져온다고 하더라도 그 내적 대상은 이미 자기의 투사로부터 출발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멜라니 클라인에서 투사 내사 이론하고 바로 여기에 맞닿아 있어요. 지금 여기서 프로이드가 보고 있는 얘기들이. 그렇지만 그 출발 지점에서 보면 굉장히 큰 차이가 있죠. 굉장히 여러분들이 이걸 읽어내기 굉장히 어려운 이유가 이걸 같은 용어인데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이해가 되어버리죠. 그래서 모델을 어떻게 이해하느냐가 지금 굉장히 크리티컬해요, 여기서는. 근데 교수님, 네네. 이게 물론 이제 역동 모델이 나타날 그 역동 모델을 통해서 사실 대상 관계를 우리가 잘 이해하는 도움이 되긴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 멜라니 클라인이 가지고 있는 내사와 투사의 관계에서는 사실은 유아가 가지고 있는 유아가 가지고 있는 그 공격적인 것들 가지고 그 안에 있는 어떤 내사되고 그게 투사를 통해서 다시 내사되고 이러게 되는 거죠. 예. 네. 그런 것이 선험적이라고 원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헷갈리는 게 이 역동 모델에서 물론 이제 프로이드가 이것은 사실 유아 안에 있는 실제 대상이 아니라 유아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자체 선례적으로 나타나는 것들로 인해서 자기 하는 건데 이게 역동, 그러니까 이 유아가 일으키는 이게요 원래 가지고 있는 것이지. 그 이네이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타고난 거. 대상들이 있어서 느껴지는 것이. 그러니까 프로이드가 여기서 역동 이론에서 얘기하는 것은 타고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게 좀 헷갈렸어요. 그게 멜라니 클라인하고 같은 얘기란 얘기예요. 네. 멜라니 클라인 아이가 관계한다는 걸 알겠는데 이게 뭔가 원래 있다는 것인지 아이가 그럼 대상이 있어야 그런 대상을 느낄 건데 라는 생각이 잠시 좀 헷갈렸어요. 그 아주 중요한 질문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는 기본적으로 역동 이론은 본능 이론이라는 얘기예요. 데스 인스팅트, 어그레시브 인스팅트를 배경에 깔고 있어요. 그러니까 섹슈얼 인스팅트하고 데스 인스팅트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멜라니 클라인은 주로 데스 인스팅트를 많이 활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죽음 본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죽음 본능을 외부에 투사한다고 시작이 되죠, 대부분.
그래서 여기서 역동이론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드라이브라는 말 자체가 생리적이고 생물학적이라는 얘기예요. 결론은 부분 대상을 창조하는 부분 욕동은 리비도적 단계들에 해당된다. 이 리비도적 단계들은 사실상 대상관계의 내용을 구성한다. 대부분의 정신분석학 이론가들과 마찬가지로 프로이트도 성공적인 심리 발달의 척도는 전체 대상과 일관된 관계를 확립하는 능력이었다. 욕동 구조 모델에 따르면 전체 대상은 분리된 유아의 성적 충동들이 전체 대상에 집중할 수 있는 하나의 성기적 성충동으로 통합될 때 형성된다. 아, 이거 되게 어려워요. 이게 무슨 말이지? 이게 성기적 성충동이라는 게 아까 제가 설명했듯이 성숙한 어른들의 남녀 간의 성관계에 대한 욕동이죠. 아,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리프로덕티브 펑션, 그러니까 생식 기능을 할 수 있는 단계의 성으로 아이들이 그 사춘기가 돼야 이게 형성이 되죠. 그 이전 단계의 어떤 성적 욕동이라고 하는 다 부분성애라는 얘기예요. 그 부분성애들이 전부 합쳐져서 통합돼서 하나의 성기적 성충동이라, 남녀 간의 결합에서 아이를 낳을 수 있을 이런 그런 욕동들로 통합될 때 이게 부분 전체 대상 얘기가 나오고 통합된 성이라는, 그리고 제니털 성애라고 하는, 제니털 섹슈얼리티라고 하는 것이 성기적 성애라고 하는 거예요. 성기적 성이라고 하는 게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프로이드는 집단 심리학에서 사랑이란 직접적인 성적 만족을 위해 성적 본능들의 대부분이 대상에 집중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말한다. 지속적인 사랑을 할 수 있는 능력도 초기 성적 관심에서 발생한다. 유아는 방금 사라진 욕구가 곧 다시 생기리라는 것을 확신한다. 이러한 확신은 유아가 성적 대상에게 자신의 성적 본능을 지속적으로 집중하게 만든다. 그 확신은 대상에 대한 욕망이 식는 시기에도 그 대상을 사랑하게 만드는 일차적인 원인이 된다. 지속적인 사랑의 능력은 승화의 발달과도 관계가 있다. 이 승화는 어린 시절의 욕동 대상들이었던 가족 구성원들과 다정하고 애정 있는 관계들을 확립하도록 허용한다. 관계 모델 이론가들은 일반적으로 전체 대상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능력을 지각의 발달 과정과 연결해서 설명한다. 전체 대상을 창조하기 위해서는 우선 대상 표상과 자기 표상을 분열시켰던 세력들, 즉 초기 경험들을 분열시켰던 세력들을 극복해야 한다. 그 과정을 통해 개인은 실제로 존재하는 인물과 어느 정도 비슷한 통일성을 가진 상을 만들어낸다. 통일성이 형성되면 동일한 사람에 대한 다양한 감정들과 충동들을 성기적 성으로 집중된 하나의 지향성을 가질 수 있게 된다. 실제 이 과정은 거의 자동적으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성기적 성은 전체 대상과 관계할 수 있는 능력이 성취되었음을 나타내는 자연스러운 증거다. 전체 대상에 대한 관계 모델의 견해는 욕동 모델에서 역전된다. 중요한 발달적 성취는 초기 부분 본능들과 성감대들을 성기의 우선성 아래에 통합하는 것이다. 만일 이것이 정말로 성취된다면 항상적 대상이 형성될 것이다. 대상 자체는 구성 요소들을 하나의 통일된 성적 본능 안으로 조직화함으로써 얻어지는 자연스러운 결과물이다. 욕동 모델에서 대상은 욕동의 창조물이기 때문이다. 대상 관계는 욕동의 목적으로 남는다. 세 편의 에세이에서 프로이트는 만일 성적으로 흥분되지 않은 사람의 성감대가 접촉에 의해 자극된다면 쾌락의 감정을 낳는다. 이러한 진술을 오늘의 시점에서 읽을 때 우리는 프로이트가 자극이 일어나는 상호관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해하는 데 실패했다는 사실에 당황하거나 심지어 충격을 받을 것이다. 그가 실수로 사람 사이의 상호관계의 중요성을 무시했던 건 아니다. 프로이트의 환자였던 도라를 비교해보자. 83하고 4쪽에 나와 있어요. 도라가 뭐 어떤 남자가 이렇게 껴안았는데 그때 좀 이상해서 도망치고 이런 내용이었는데요. 프로이트가 세 편의 에세이에서 주장한 원리들이 도라의 경우에도 적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도라의 반응이 성감대의 자극 때문에 생긴 것이라고
프로이트는 생각했는데 그녀와 K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다고 믿었다. 하지만 프로이트는 노라의 관계를 잘못 다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비판자들은 프로이트의 해석이 역동이론의 바탕으로 이루어졌고 얼마나 그의 사고가 역동이론의 영향을 받고 있었는지를 간파하지 못했다. 비록 노라의 사례가 프로이트의 초기 저술에서 왔고 프로이트의 이론의 절정기에 출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노라의 행동에 대한 프로이트의 해석에는 일관된 원칙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역동구조 모델은 다른 모델들처럼 명확히 정의된 해석적 체계를 전제로 한다. 이 전제는 우리 주의사항을 어떤 측면으로 행하게 하고 다른 것으로부터 멀어지게 한다. 프로이트는 대상관계의 본능적 포리들에 대해 계속해서 초점을 맞춤으로써 타자들과의 관계가 내적 욕구들에 의하여 형태지어진다는 귀중한 이론적 치료적 통찰을 얻었다.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관계적 모델하고 역동적 모델의 큰 차이죠. 역동적 모델은 이 역동의 뿌리를 맞추는 본능적 뿌리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는 결국은 내적 욕구에 의해서 형태지어진다는. 그래서 이 역동이 어떤 종류의 역동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대상관계가 만들어진다고 보는 거고, 관계 모델에서는 외부 대상과의 관계가 결국은 실제 대상과의 관계 중심으로 이론이 전개되죠. 그 역동이라는 걸 전제로 물론 이 중간 이론들도 있지만 역동을 가지고 설명하는 게 아니고 실제 외부 현실이나 외부 환경, 외부 대상 중심으로 관계들을 이해하려고 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역동 이론에서는 내적 욕구, 내적 역동 중심으로 모든 것을 타자와의 관계도 이해하려고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실제 관계의 중심이 아니고 역동에서부터 어떻게 이게 발달되어 나왔는가 하는 쪽에 본다는 건 서로 출발이 전혀 다르죠. 하나는 실질적인 관계 중심에서 출발하는 거, 한쪽은 역동에서 출발하는 거, 전혀 다른 어프로치라는 얘기예요.